그 탄핵 소추 의결할 때 국회가 심도 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걸 다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현행 그 국회법 130조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이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안건을 부의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저 반란 정당은 근데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빼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꼭 하라는 명문 규정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구급 공무원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직급이 낮단 말이죠. 구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마구잡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이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 대표라는 국가 원수를 형법이 아니라 국회법이에요. 네.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이 언론기관에 보도한 내용만 그대로 첨부해가지고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것은 이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제 변호인단이 뭐냐면 왜 그러면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의견을 안 내냐라고 하니까 이 국회 탄핵 소추 그 서를 보여주면서 아니 여기 봐라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신문 기사 쪼가리들만 있다. 네. 그럼 여기를 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 우리 답변하는데 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여기 우리 어떻게 답변하냐고 그렇죠. 했더라고요. 지라시 수준의 얘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미국 같은 경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그 뭡니까 닉슨 대통령 탄핵 때 1년간 조사했잖아요. 1년 6개월에서 예, 상원위원회만 1년. 1년. 다시 하원이 네. 6개월. 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은 하원이 소출을 하고 그렇죠. 상원이 의결하거든요. 상원이 의결하죠. 근데 그 투표율이가 상원에서 1년, 다시 소출을 하는 하원이 6개월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요. 1년 6개월이요.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럼요.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가르고 그다음에 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뽑은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하고 파면하려면 정말로 중대한 절차 그걸 꼼꼼히 따지지 않고 아니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가 뭘 따지보지도 않고 바로 하겠다는 건 그건 명백 권한 남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학자들 얘기하면 니네는 민주적 정당성에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통령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5천만 국민을 대표고 경쟁해서 한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건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헌재 재판관은 국민이 뽑지 않았어요. 뽑지 않았죠. 또 그다음에 전원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전원 동의를 받아서 선출해요. 거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5분의 3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재판관이 되려면 국회에서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그런가면요. 그게 이제 이런 의미죠. 과반수로면 다수당에 임하지 말수 있잖아요. 5분의 3이 되려면 그 여와 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190석 가져가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통상 임명할 때도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 5분의 3이 찬성하는 인물이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개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민주정이고 공화정이라 할 때는 민주정은 다수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다수가 지배하되 소수를 압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숙려제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수가 지배하지만 충분히 토의해서 하라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걱정했던 건 민주정을 만든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했던 것은 사실은 그 군주정도 걱정했지만 다수의 폭정도 걱정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상원도 만든 거거든요. 상하원을 만들어서 국회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권력 분립을 분립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폭정할 그럼요. 양원제 특징이 그거든요. 그다음에 전또 보니까 상원 같은 경우를 이 100명이지만 3분의 1씩 법도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류에 방풍에 휩싸여서 합쳐서 쏠릴까 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결국 같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으로 위임된 두 가지 그 권력이 있는 거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국구로 그다음에 지역구로 하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은 주권을 통해서 두 가지 권력기관을 위임했는데 그러면은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지역구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시간을 걸려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헌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면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수 국민이 참여해서 뽑은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라. 그렇죠. 예, 라는 건데 지금 어제를 보면 뭐 완전히 그냥 쫄쫄하겠다는. 그렇죠. 이 헌재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양심에 화인받은 인간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쨌든 헌재 재판관이 만들어준 그 당에 충성하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참 이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너무나 졸속으로 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아니 그 찌라시마기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기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참여했던 그 누굽니까 그 변호사 그 대구에서 왜 그 대구에서도 왜 그 국회의원 나갔다가 나중에 그 5.18 이야기했다가 결국 잘렸던 한동훈이 잘렸던 변호사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뭐냐면 도태우? 예?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때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김학성 장로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전문 증거 배제 원칙. 예.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말은 어렵던데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제 그 이야기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동 장관이 대통령인데